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는 고층 건물. 그러나 부실 시공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요새 지진이 많이 나잖아. 걱정이 되고. 집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알고 싶어요.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건축물 안전 전문가가 있냐고요?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건물 붕괴 사고도 많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데 요즘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건축 구조 분야는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안전을 생각하는 정재천 건축구조기술사. 우리 몸이 튼튼하려면 우선 뼈와 근육이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건물도 기본 구조가 튼튼해야 하는 법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구조 분야의 최고 기술자로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안전하기 위해서 구조체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건물 구조는 어떤 재료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의 외양보다는 내면에 집중하는 분야인데요. 지금 여기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그 도면대로 시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현장에서 울린 SOS에 달려온 정재천 건축구조기술사. 도면과 다른 현장은 늘 있는 법.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또한 구조기술사의 몫입니다. 기둥 면하고 네. 얘가 지금 보가 그 같은 면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만큼 230 정도 지금 돌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둥이 파낸 땅 밑으로 쭉 내려와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 정재천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바로 돌출된 보를 측정해 봅니다. 과연 건물의 안전을 지킬 기둥을 무사히 시공할 수 있을까요? 이 동일선상에 이렇게 RC 기둥을 만들어서 RC 기둥 위에다가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하고 이 궁극적으로 이 보 위에다가 이렇게 H빔이 올라가는 형태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장에서 바로 제시한 방법은 땅에서 기둥 높이까지 철근 콘크리트 포를 세우고 그 위에 강판을 설치해 건물 흔들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횡력 저항 시스템이거든요. 이 횡력 저항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이쪽으로는 잘 넘어가지만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게 이렇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횡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벽체 또는 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풍이나 지진에 무너질 수 있는 일반 건물과 달리 내진 설계 건물은 건물과 수직으로 밀려오는 힘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이처럼 집안과 건물의 규모, 사용까지 고려해 안전한 건축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재천 건축구조기술사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안전할까? 오늘 몽땅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그 1층이 주차장인데 기둥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진이 났을 때 좀 괜찮을까요? 1층이 주차장이거나 현관인 구조는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기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상부층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부층에는 벽체가 없고 기둥만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저희가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횡력에 주로 잘 저항할 수 있는 벽체가 하부층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부층에서 벽체로 저항하던 애들을 이 기둥들이 다 받아줘야 되고 힘의 전달 경로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건은 기둥이 상부의 힘을 받쳐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정도 기둥이 한 400 곱하기 400 정도면은 수직 가중은 버틸 수 있는데 400 곱하기 800 정도로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알려주는 두 번째 건축 안전 상식.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옥상에 물건을 좀 많이 올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옥상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올려놔도 되는지 걱정이에요. 제법 큰 화분과 장독은 애교 수준. 가끔은 워터파크 못지않은 대형 풀장을 들여놓기도 하는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옥상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정재천 건축구조기술사. 원래 저희가 설계할 때 적용한 하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 높이 한 30cm 정도까지는 대략 괜찮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숫자상으로 그 정도 하중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SNS에서 홈짐이 유행해서 저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진이 났을 때 무게가 많이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러닝머신이나 벤치프레스 이런 기구 정도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덤벨 같은 게 너무 여러 개가 쌓여 있으면 특정 위치에 하중이 지나치게 국부적으로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988년 이후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진 설계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MMI 등급 기준으로 진도 6에서 7 정도 수준까지는 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건축물이 손상을 입으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 혹시라도 우리 집이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저층 구조물은 저희가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감리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나 특수 구조물이나 혹은 고층 구조물 중에 좀 면적이 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정재천 건축구조기술사는 열심히 구조를 생각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의뢰인의 집. 안녕하세요. 아니 집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조카까지 해가지고 4명이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집을 보고 싶어서요. 단독주택이 아닌 다음에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 층간소음 갈등으로 칼부림까지 이는 세상이죠.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이거 해결 방법 있을까요? 오늘의 의뢰, 이웃과는 정답게 지내면서도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운 집을 찾아라. 집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재화 대표. 까다로운 의뢰인의 조건을 들은 안재화 대표. 발걸음을 옮긴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이 집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빌라처럼 보이는데 층간소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빌라인데 의뢰인이 만족할까요? 일단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 펼쳐지는 넓은 거실과 채광 만점 통창은 합격! 1층 거실을 뒤로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널찍한 방에 수납 공간까지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여기저기 꼼꼼하게 둘러보는 의뢰인. 볕 잘 드는 안방이 마음에 들긴 한데 그런데 무언가 표정이 어두운데요. 그러면은 위층에 층간소음이 있으면 그거는 좀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요? 네. 제가 올라가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윗집의 층간소음을 막아라. 안재화 대표에겐 똑소리 나는 해결책이 있답니다. 4층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 아이들과 함께 있기 딱 좋은 구조이고요. 좀 전에 1, 2층 보셨잖아요. 여기는 4층이 이렇게 주방 거실이에요. 주방 거실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비밀의 계단이 있습니다. 한번 일단 내려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내려가 보실래요? 그럼 거실 아래는 과연 뭐가 있을까? 지하 느낌이 나죠? 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3층이에요. 우와. 채광 좋죠? 네네네. 예. 제가 이 집을 설계할 때 있잖아요. 네. 1층, 2층, 1층 주방 거실, 2층은 침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이 또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인데 4층이 거실, 지하 느낌, 3층이 침실.
여기 침실에서는 거의 뛸 일이 없으니까 밑에 전달이 많이 안 되니까 그게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5층 빌라인데 알고 보면 복층과 복복층으로 설계된 집. 거기에 2, 3층 침실 사이 1층과 4층의 거실, 5층의 놀이방 겸 다락방으로 층간소음을 피한 겁니다. 이 집도 제 마음에 쏙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집은 여러 군데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로망이 있는 게 마당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또 키우는 그런 상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마당이 있는 집을 하나 더 보고 싶은데. 그런 집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한번 보시러 갈까요? 네, 좋아요. 네. 이웃과 오순도순 살며 층간소음 없고 마당은 있는 집. 원하시는 집이 이 집입니다. 아 한번 여기가 보세요. 마당 있는 제가 원하는 마당 있는 집인가요? 아 그럼요. 외관이 카페처럼. 의뢰인 갑자기 걸음이 빨라집니다. 저 안쪽에 파티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아 여기가 제가 원하는 마당이네요. 예, 마당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지나면 드러나는 아담한 마당. 잔디를 깔아놓은 마당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가림막이 되어 있고 간이 조리대를 갖춘 파티룸이 있어 아이들 노는 것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폴딩 도어를 접으면 넓은 공간까지 확보 완료! 오늘 좋은 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나는 이런 집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집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 짜투리 공간도 찾고 그 집을 짓잖아요. 지으면은 똑같이 지으면 편할 텐데 똑같이 짓는 게 또 싫어지는 거예요. 네모 안에서 집을 짓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네모 안에서 조금 변형을 하면은 색다른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테마 있게 짓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발로 뛰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안재화 대표에겐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일을 하면서 어떤 지인분 소개로 같이 만난 분이 이제 선뜻 이제 돈을 그분한테 드리고 땅을 계약하시라고 하셨는데 사놔주셨어요. 금액이 좀 컸습니다.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싶은 게 이제 우리 애들이었거든요. 둘이고 막내가 3살이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뛰었어요. 아이들과 살고 싶은 집, 내 아이들의 행복한 집을 짓는 것이 안재화 대표의 변하지 않는 테마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은 집에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거실부터 화장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안재화 대표. 변기 밑에 매지 때문에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곰팡이성 있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마감이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뜯고 다시 한번 하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들! 네. 잠깐 아빠 좀 도와줄래? 네. 안재화 대표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든든한 장남 안선용 씨. 아버지의 현장에서 차근차근 일을 배우는 신참내기 선용 씨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아빠 왜 실리콘이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반짝거려? 이게 실버 펄로 하면은 일단은 그 곰팡이 균이나 그 다음에 변질되는 색이 잘 안 보여. 얘가 좀 수명이 긴 것 같아서 얘를 해주는 거야. 아직 비어있는 집은 안재화 씨 부자의 열정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아버지가 현장에 계시다 보면은 가만히 이제 서 계셔서 그 건물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꼭 고목나무 같으셨어요. 그 고목나무 보면은 그 한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약간 터줏대감처럼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저만의 그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안재화 대표에게는 일터이지만 10살 막내 아들에겐 아빠와 형이 있는 놀이터인 곳. 층간소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안재화 대표의 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밀어. 내 집은 제가 나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게 집이잖아요. 가족도 제가 방황을 하든 해외를 놀러를 갔든 돌아왔을 때 반겨주고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게 가족이라서 저는 집을 가족에 비우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그리고 포근한 집을 기대하겠습니다.